7월 1일부터 꼭 하세요. 신청만 하면 3일 후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혹시 여러분 통장에 갑자기 돈이 들어온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것도 복잡한 서류 없이 신청서 한 장만 써냈는데 며칠 뒤에 입금된다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7월 1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할 제도가 있거든요. 신청만 하면 3일 안에 입금되는 경우도 있고 모르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제도인데 해당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꼭 한 번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바뀌는 걸 바로 체크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해주세요. 자, 이제 이 정보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로 받으신 분들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서울에 사시는 76세 김정희 어르신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동주민센터에 들렀다가 우연히 안내를 받고 효도수당을 신청하셨어요. 신청서 한 장 작성하신 게 다였고 그로부터 4일 뒤 5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어 있었던 거예요. 김 어르신은 처음엔 내가 해당될 리 없어 하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직원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셔서 일단 신청해 보신 거죠. 그런데 정말로 며칠 뒤에 돈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이런 분들이 김 어르신만이 아니에요.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김순자 어르신은 작년 7월에 효도수당 제도를 처음 알게 되셔서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셨어요. 접수는 금요일 오후에 했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바로 입금이 확인되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런 걸 이제야 알게 되다니 하시며 그동안 놓친 기간이 아깝다고 하셨어요. 부산에 사는 74세 김영자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서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는데 아들이 대신 복지로에서 모의 조회를 해본 결과 차상위계층 조건으로 효도수당 신청 대상이 되는 걸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신청서를 내고 일주일 뒤에 첫 지원금이 입금되었고 이후엔 매달 정기적으로 받게 되셨습니다. 김 어르신들처럼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 지금까지 한 번도 신청조차 안 해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제도들을 모르게 될까요? 장수수당, 효도수당, 시민 또는 구민안전보험 같은 제도들은 주소지에 따라 자동으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제도가 매년 바뀌기도 하고 신청 기간이 짧거나 어디서 신청하는지 모르면 그대로 지나가 버린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을 수년째 놓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1년에 36만 원, 3년이면 1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었겠네요. 저는 해당 안 되는 줄 알고 계속 그냥 지나쳤는데 라며 후회하시는 어르신도 계시거든요. 이처럼 단순한 정보 부족이 곧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7월부터 놓치면 안 될 복지 제도들을 세 종류로 알려드릴게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고요.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 같은 거예요. 이 제도는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복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전체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 기준으로 각 시군구청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매달 3만 원씩 받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분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특히 어르신들께 바로 입금이 가능한 건 효도수당 또는 장수수당이에요. 두 번째로는 일회성 지원금이 있어요. 한 번만 지급되는 특별지원금이나 한시적 생활안정금, 명절 지원금 같은 형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면 혜택 제도가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 같은 감면성 제도인데 이건 현금이 직접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실제 생활비 절감 효과는 현금 입금과 동일하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지만 왜 주소지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복지 서비스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주민센터가 관리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분이 경기도 용인 지역에 가셔서 효도수당을 신청하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행정상 모든 지원은 내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제공하는 제도에 한정되거든요.
그래서 이사하신 분들은 새로운 주소지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하시거나 이전 주소지에서 받은 혜택은 종료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인천에 사시던 78세 이복순 어르신은 6월 말에 딸이 있는 경기도로 전입신고를 하셨어요. 하지만 전입 처리가 완료되기 전 기존 동네 주민센터에서 효도수당을 신청하셨다가 현재 거주자가 아니라 신청이 불가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으셨어요. 결국 다시 새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약 2주 이상 시간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이처럼 주소지 기준의 행정처리 원칙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이사를 계획 중이시거나 최근에 주소를 옮기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일 기준의 주소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해요.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실제로 이런 제도를 들어보셨어도 어디서 신청하는 건데요? 꼭 직접 가서 신청해야 되나요? 라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신청은 아주 간단해요.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예요. 구청이나 시청이 아닌 내가 거주 중인 동 단위의 주민센터로 가시면 돼요. 센터에 도착하시면 복지 또는 사회복지 창구로 가셔서 효도수당 신청하러 왔습니다. 혹은 장수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신청서가 이미 비치되어 있고 담당 직원이 필요한 내용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필요한 서류도 많지 않아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 하나, 그리고 본인 명의 통장 사본만 준비하시면 돼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나 수급자 증명서 같은 것도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건 필요시 현장에서 직원이 조회해 주기도 하거든요. 신청서도 복잡하지 않고 안내해주는 직원분이 계셔서 5분 안에 작성을 마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청 절차가 10분 이내에 마무리된다는 것도 좋은 점이에요. 미리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챙겨가신다면 창구에서 신청서 한 장만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절차가 끝나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청 후 실제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다는 점이에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3일 이내 입금되는 사례가 많아요. 물론 이는 지자체의 예산 사정이나 접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즉시 지급되는 형태의 제도는 실제로 많습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일반적으로 복지제도의 자격 기준은 3가지 범주로 나뉘어 있어요. 나이 기준부터 보시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은 만 70세 이상이거나 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요. 하지만 어떤 지역은 만 65세 이상부터 가능하고 또 어떤 곳은 만 75세가 넘어야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나이 기준은 지역마다 상당히 다르므로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는 소득 기준이 있어요. 일부 제도는 단순히 나이만으로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만 제공돼요. 이 소득 기준을 판단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가 바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원금 제도는 건강보험료를 매달 9만 원 이하로 내고 계신 1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이나 고지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는 복지 등급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장애인 등록 여부 같은 거예요. 이 조건들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 같은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우선 배정되며 다른 일반 어르신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꼭 한 번은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계층은 전체 가구 중 소득이 중간 이하이지만 기초수급까지는 아닌 분들로 많은 어르신들이 자격이 있음에도 자신이 해당되는지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신청은 꼭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셔도 돼요. 배우자나 자녀, 며느리, 사위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건강이 불편하시거나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가족이 대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에는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한번 전화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위임장은 주민센터에서 양식을 제공하니 미리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사전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인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또는 나의 혜택 찾기 메뉴를 이용하는 거예요. 생년월일, 소득,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등을 입력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자동으로 조회해줘요. 이런 게 어려우시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제가 올해 효도수당이나 바우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하고 말씀하시면 직원이 간단히 조회해주거나 확인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나 정부 공통복지제도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복지로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 간단한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이 있으면 로그인 후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별 효도수당, 장수수당처럼 지역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제도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앞서서 말한 에너지 바우처도 놓치지 마세요. 여름 냉방비, 겨울 난방비 걱정 많이 하시죠?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중 냉난방비 부담이 큰 분들을 위한 지원책이에요. 지급 형태는 현금이 아닌 전기요금 감면이지만 신청만 하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실제 생활비 절감 효과는 현금 입금과 동일합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제도가 알아야 받을 수 있고 신청해야 지급된다는 점이에요. 정부나 지자체가 먼저 연락을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직접 혹은 자녀분이 대신 확인해줘야 비로소 혜택이 내 손에 들어와요. 꼭 피해야 할 실수들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가장 흔한 실수는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거나 아직 신청 가능한 나이가 아닌 줄 알았거나 내가 사는 지역은 그런 제도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들 중엔 정작 자격이 충분했음에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채 몇 년을 지나온 분들도 계세요. 그 다음으로 많은 실수는 주소지를 착각하는 경우예요. 본인의 실제 거주지가 아니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며 심지어 이사를 갔더라도 전입 처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청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주소지 기준의 제도는 다른 지역 주민은 절대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양천구에서 시행 중인 효도수당은 양천구 주민만 신청할 수 있으며 타 지역 주민이 동일한 제도가 있다고 해도 내용이나 지원 금액, 조건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또 하나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예요. 일부 제도는 연중 신청이 가능한 반면 일정 기간에만 접수받고 마감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에너지 바우처는 작년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했었거든요. 이처럼 기간이 짧고 한번 놓치면 다음 해를 기다려야 하는 제도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신청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도 있어요. 일부 제도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지만 반대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제도도 있거든요. 특히 서명이나 동의가 필요한 지원금 신청서는 자녀가 대신 쓰거나 임의로 도장을 찍었다가 신청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도 있어요. 온라인 신청에서도 종종 문제가 발생해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할 때 소득,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가족수를 잘못 입력하거나 주소가 정확히 입력되지 않아 시스템이 자동 탈락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는 분들은 작은 글씨를 잘못 보시거나 입력 오류가 났는데도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점은 지원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효도수당과 유사한 성격의 장려금을 이미 받고 있는 상태라면 추가로 비슷한 성격의 제도를 신청하더라도 중복 수령이 불가하거나 일부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여러 혜택을 함께 받을 수도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효도수당만 신청하고 끝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확인해보면 같은 조건으로 에너지 바우처와 냉방비 지원, 효도수당까지 함께
신청해서 매달 수만 원씩 추가 지원을 받기도 해요. 서울에 사는 77세 박금자 어르신은 올해 초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려고 동주민센터에 들르셨어요. 그때 담당 직원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과 연령을 확인한 뒤 현재 조건이면 냉방비 한시 지원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와 함께 추가 서류를 작성했고 2가지 제도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제도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자동으로 조회해 주지는 않아요. 직원이 본인의 정보를 보고 안내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확실한 방법은 직접 요청하는 거예요.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금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직원에게 말씀하시면 현재 나이, 건강보험료 납부의 수급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제도들을 알려주실 거예요. 단, 각 직원의 업무 범위나 안내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모든 지자체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와 관련해 복지급여 통합 안내 시스템을 활용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전국 공통 시스템으로 조회되는 것은 아니며 내부 행정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항목에 한정됩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운영 여부는 다르지만 일부 지자체는 전화로 미리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찾아가는 복지 상담 서비스를 통해 가정 방문 상담을 운영하기도 해요. 우리 어머니가 고령자인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라고 가족이 대신 문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같은 조건으로 신청 가능한 제도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걸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꽤 커요. 한 분은 에너지 바우처만 신청하고 끝났지만 다른 분은 에너지 바우처와 냉방비 지원, 효도수당까지 함께 신청해서 매달 수만 원씩 추가 지원을 받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내가 해당되는지 확실하지 않으시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이라도 먼저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신청 기한이 정해진 제도들이 있으니까 달력에 표시해 두셔서 놓치지 않으시고요. 신청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입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기존에 받고 계신 복지금이 있으시다면 중복 여부도 체크해 보셔야 해요. 지금 메모가 가능하시면 메모해 두시거나 스크린샷을 찍어 두셔도 기억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제도들은 7월 1일부터 각 지자체에서 시행되거나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 제도들 중 특히 주소지 기준 신청이 중요한 항목들이에요. 효도수당처럼 신청 후 며칠 안에 입금되는 제도부터 안전사고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민안전보험까지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제도들이 예산 소진 시 종료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챙기시고 주소지 주민센터로 전화 한 통 또는 방문 한 번만 해보세요. 몰랐던 혜택이 내 통장에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복지제도는 알기만 하면 혜택이 큰 반면 작은 실수로 놓치게 되면 그 기회를 다시 얻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 꼭 기억해 주세요. 조건만 맞으면 동시에 여러 복지제도를 함께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복지 정보, 꼭 필요한 생활 혜택들 정확하게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번 제도들이 바뀌니 구독을 눌러주시면 실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놓치면 정말 아쉬운 정보니까요. 마지막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부분에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